네, 세 번째 시간입니다. 튼튼한 노후를 만드는 근골격계 건강입니다. 자, 여러분들 노후가 튼튼하려면요, 내 몸을 지탱하고 있는 근골격계가 튼튼해야 됩니다. 연령별 골양의 변화입니다. 자, 우리 뼈를 이루고 있는 이 뼈 안에 들어있는 골 세포의 양이 나이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표인데요. 30대의 남자, 여자 모두 골양은 정점을 찍습니다. 그 이후로 서서히 떨어지게 되는데요. 특히나 여성들은 이 갱년기, 폐경기를 지나면서 급속하게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바로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의 감소로 인해서 그러는데요. 자, 에스트로겐이 뼈를 새로 생성하고 유지하는 데 아주 필요한 그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면서 마찬가지로 같이 뼈의 양도 줄어드는 이런 증상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반면에 남성들은 이에 반해서 서서히 더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여성들은 골절 역치가 60세부에 도달하는 반면에 남성들은 90세까지도 쉽게 도달하지 않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골다공증은 남성보다는 특히 여성들이 주의해야 될 질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골다공증이 무서운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골다공증은 마치 뼈에 구멍이 송송송 뚫린 것과 같다고 하는 건데요. 자, 그러면 뼈가 약해지겠죠. 뼈가 약해지면 뼈에 금이 가거나 부러질 수 있는 그런 골절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골절이 흔하게 일어나는 부위가 우리 몸에서 세 군데가 있는데요. 가장 흔한 게 손목골절입니다. 이 손목골절은 금이 가기가 쉬운데요. 자, 이것은 이제 회복만 잘하면은 쉽게 다 완치가 됩니다. 자, 척추골절은 조금 더 위험하죠.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병상에 누워 있는 상태가 되는데요. 자, 이것도 치료만 잘 받으면 몇 달 안에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대퇴골 골절, 대퇴골이 골절되면요, 일어날 확률이 아주 많이 떨어집니다. 특히 이제 노년기에 70대, 80대에 대퇴부 골절이 일어나신 분들은 와상 상태로 몇 달간 투병하시다가 그대로 사망하시게 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따라서 노년기에는 골절을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자, 골절을 예방하시려면 뼈를 튼튼하게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뼈가 약해지는 골다공증은 어떻게 생길까요? 자, 골다공증의 위험 인자인데요. 자, 일단 우선 처음에 그림에서 보셨다시피 나이가 들수록 골양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골다공증의 위험 인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뼈는 적당한 자극을 주어야 활발하게 뼈가 생성하는 그런 작용을 하는데, 자극이 없으면 뼈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즉 운동 부족이겠죠. 몸을 움직이지 않는 운동 부족으로 인해서 골다공증이 올 수가 있고요.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분하고요, 체중이 적게 나가는 저체중 인분하고 어떤 분들이 골다공증이 쉽게 올 수 있을까요? 저체중이 아니라 고체중이신 분들은 뼈를 누르기 때문에, 즉 뼈에 힘이 가기 때문에 오히려 골량이 상대적으로 더 튼튼할 수가 있습니다. 저체중이신 분들이 골다공증이 올 확률이 더 높습니다. 따라서 지나치게 다이어트를 해서 체중을 빼시는 것은 오히려 뼈에 안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담배, 니코틴이 뼈를 파괴하는 데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흡연, 이런 것도 위험인자고요. 유전을 따라가는 가족력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정한 약물로 인한 골다공증, 말씀드린 여성들은 갱년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술을 많이 드시면 이제 뼈가 또 이게 파괴가 되는 그런 과정이 더 활발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좋지는 않고요. 칼슘과 비타민 D의 부족입니다. 자, 칼슘은 우리 몸의 뼈를 이루고 있는 성분인데, 칼슘을 부족하게 드시면 뼈가 약해지게 되겠고요. 자, 우리 몸속에 들어온 칼슘을 장에서 흡수하게 만드는 비타민 D가 부족해도 뼈가 약해집니다. 칼슘은 음식물에, 자, 비타민 D는 햇볕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인종에 따른 위험 인자도 있는데요.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에 따라서 골다공증이 쉽게 오냐 안 오냐 이런 차이가 또 있다고 합니다. 자, 한국인의 부족한 칼슘 섭취량입니다. 칼슘은 뼈를 이루고 있는 성분이기 때문에 적정하게 섭취를 하셔서 뼈를 튼튼하게 해줘야 하는데, 자, 그림에서 보시면 우리나라 노인, 성인, 청소년, 아동 모두 다 권장 섭취량에 훨씬 미달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한국인은 칼슘을 부족하게 드시기 때문에 뼈가 약해질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는데요. 칼슘의 섭취를 늘리는 게 필요하겠고요.
자, 이런 부족한 칼슘은 어디에서 많이 우리가 충당을 할 수가 있을까요? 네, 바로 유제품, 그리고 어류민 해조류, 뼈째 먹는 생선, 멸치 같은 뼈째 먹는 생선, 그다음에 육류와 그다음에 곡류, 이런 견과류 이런 것들도 드시면은 칼슘 섭취가 자연스럽게 됩니다. 자, 골다공증 예방을 위한 운동인데요. 뼈는 자극을 주지 않으면 약해집니다. 따라서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적절한 자극을 내 뼈에 주는 게 필요한데요. 자, 가장 쉬운 건 이제 걷기가 있죠. 예, 걸으면서 몸에 하중을 주니까 뼈가 좀 자극을 받는데요. 걷기, 그냥 평지를 걷는 것보다는 계단 올라가는 그런 경사진대를 가는 게 뼈에 더 자극을 줄 수 있겠죠. 그리고 줄넘기가 더 자극을 줄 수 있고요. 자, 이런 여러 가지 뭐 배드민턴, 테니스, 사이클 이런 같은 활동을 통해서 뼈에 자극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뼈 건강을 위한 절주와 금연은 필요합니다. 술과 담배는 뼈를 파괴하는, 그러니까 파골 세포의 기능을 활발하게 합니다. 술을 많이 드신다거나 담배를 많이 피시는 것은 뼈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담배는 금연, 술은 절주, 하루에 한두 잔 이하로 줄이는 절주를 통해서 뼈 건강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노년을 튼튼하게 만드는 근골격계 건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자, 뼈 건강은 노년기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평생에 걸쳐서 관리해야 될 항목입니다. 어렸을 때 청소년기에 만들어진 형성된 뼈의 양을 가지고, 골량을 가지고 평생에 거쳐서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때 최정점에 도달하는 시기가 한 30대 되는데요. 30대 무렵에 이후에는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30대까지는 골량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게 필요합니다. 자, 따라서 평생에 걸쳐서 뼈 건강을 유지해야 되겠고요. 특히나 노년기에는 골절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그런 식사 그리고 운동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뼈가 약해지는 거를 우리가 흔히 골다공증이다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쓰시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조금만 부딪히거나 넘어지시면 뭐 뼈가 부러진다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 노년의 건강과 골다공증 어느 정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예요? 노년기 건강에 있어서 이제 골다공증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죠. 왜냐하면 뼈가 부러지면은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뼈가 부러지면 뭐 시간이 지나면 너무 아프죠. 맞아요, 아프죠. 네. 통증이 있다가 네.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은 다시 아물죠. 다시 아물어서 이게 뼈가 붙죠. 새로 생겨서. 그런데 이제 노년기에 골다공증이 있게 되면 뼈가 새로 생성하는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쉽게 아물지를 않고, 그러니까 노년기에 이런 대퇴부 골절이 되면은 와상 상태가 지속되고 신체 기능이 다 떨어지게 돼서 결국은 이제 사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노년기에 고령층 7, 80대에서 많이 돌아가신 분들의 원인이 네. 골절이 많아요. 아이고. 네, 고관절 골절, 대퇴부 골절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뼈가 좀 튼튼하고 건강하면은 좀 예방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뼈는 어떻게 해야 좀 건강을 지킬 수 있나요? 일단 뼈를 튼튼하게 하는 방법은요. 뼈를 이루고 있는 그 성분이 있겠죠. 칼슘, 그죠, 칼슘. 우유 네, 많이 먹는다요, 그럼? 우유 속에 칼슘도 네. 많이 들어있고요. 멸치 뭐 이런 거. 멸치, 뼈째 먹는 생선 네. 이런 거 많이 들어있는데, 그래서 이런 칼슘이 들어간 음식을 또 주기적으로 섭취를 하시는 게 중요한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나는 칼슘을 충분하게 먹었는데 뼈가 안 튼튼해져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왜 그래요? 이 칼슘이라는 게 우리 몸에 들어가면 이제 장에서 흡수가 되겠죠. 네. 근데 장에서 흡수가 되려면 한 가지 성분이 더 있어야 돼요. 비타민 D가 있어야 돼요. 비타민 D. 네. 비타민 D. 비타민 D 햇빛 받으면 생기는 거 그렇습니다. 그거. 네, 비타민 D는 우리가 따로 먹을 필요가 없는 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 피부가 햇볕에 노출이 되면 피부에서 자연적으로 비타민 D를 합성을 해냅니다. 네,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쓸 수가 있는 건데요. 뭐 야간 근무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지하에서 생활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햇볕에 노출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필요하신 경우에 비타민 D를 뭐 영양제라든가 음식을 통해서 섭취를 하시면 되겠고요. 칼슘과 비타민 D가 같이 균형 있게 우리 몸속에 들어와줘야 우리 뼈가 튼튼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잠깐 든 생각인데 네. 뼈가 약해지는 게 골다공증이잖아요. 네. 제가 진짜 용가리 통뼈거든요. 엄청 굵어요. 그래요? 그러면은 이렇게 굵은 뼈를 갖고 계신 분은 상대적으로 골다공증에 노출될 확률이 조금 적고 더 남들보다 튼튼한가요? 두꺼운 것도 중요하지만 네. 두꺼운 거 안에 들어있는 그 밀도, 그걸 이제 골밀도라고 하거든요. 네. 골밀도가 중요합니다.
네, 두께와 골밀도가 그럼 다를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그 건강검진에도 보면 골밀도 검사 있죠? 네네. 네, 그걸 이제 측정하시면은 골밀도가 얼마나, 그러니까 뼈의 절대적인 뭐 크기에 상관없이 골밀도만 짱짱하신 분이요. 골밀도만 적정하게 갖춰주시면 뼈는 튼튼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내 뼈 상태가 어떤지 건강검진을 한번 받아보는 게 좋으실 것 네, 같고 그 결과를 통해서 골다공증 예방할 수 있는 뭐 식습관, 네. 필요한 비타민이나 뭐 네. 영양제들 네, 네. 잘 드셔주시면 네. 건강하게 예방하실 수 있겠네요. 네, 필요하시면은 뭐 골다공증 치료제 그런 것들은 이제 일시적으로 요 효과를 보실 수는 있겠죠. 네. 네, 네. 네 번째 시간, 함께 극복하는 노년기 우울증입니다. 자, 노년기에 특히나 또 주의하셔야 될 게 우울증입니다. 네, 우울증이 오면은 노년의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겠죠. 자, 우울증은 마음의 감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울증은 일시적으로 우울한 기분이나 개인적인 나약함이 아니고요. 자신의 의지로 완화되기 어려운 질병입니다. 따라서 약물 치료나 정신 치료 등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았을 때 초기 완치율이 2달 이내에서 70~80%에 이르는 이런 정신질환이므로 적기에 상담 치료와 약물 치료를 받는 게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런데 노년기의 우울증은 이런 그 치료를 받더라도 쉽게 회복되지 않는 그런 또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런 우울증의 원인은 어떻게 해서 올까요? 첫 번째, 생물학적 원인입니다. 뇌세포 간에 어떤 그 정보를 교환하는 뇌내 신경 전달 물질이 떨어지게 되면 우울증이 올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유전적 원인이 있습니다. 자, 모든 질병이 다 유전적 성향을 따라가기 때문에 우울증도 유전적인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생활 및 환경 스트레스입니다. 자, 노년기에 특히나 사별을 했다거나 아니면 다니던 직장에서 실직을 했다거나 그리고 혼자 남겨진 고독함을 느낀다거나 할 때 이런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 이 스트레스가 지속이 되다 보면 우울증이 올 수도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신체적 질환이나 약물인데요. 내 신체와 정신은 같이 가죠. 신체 기능이 떨어지고 질병이 왔을 때는 내 감정이 뭔가가 좀 좌절감을 느끼고 불안을 느끼고 그렇게 됩니다. 암이라든가 내분비계 질환, 뇌졸중 이런 내 몸에 병이 왔을 때 이게 우울증으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네, 우울증의 치료 방법입니다. 첫 번째, 항우울제를 쓰는 약물요법이 있고요. 정신과적 상담을 받는 정신요법, 그리고 집단 상담 치료를 통해서 치료를 받는 상담 치료 기법이 있고요. 전기 경련요법이나 뇌 자극법을 받는 기타 비약물적 치료 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노년기 이전의 우울증하고요, 노화로 인한 우울증은 많이 양상이 다릅니다. 자, 노년기 이전의 우울증은요, 회복 기간도 좀 빠를 수 있고요. 그 사건에 의해서 생긴 거라면 사건이 해결되면 다시 회복이 되지만 노화로 인한 우울증은 일단은 이제 신체적인 어떤 기능의 상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회복이 쉽게 안 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자, 노인 인구의 약 20%가 우울증을 경험했다는 보고가 있고요. 그 조기에 치료되지 않으면 사망으로 연결될 위험이 또 크죠. 네, 우울증이 지속되다가 마지막에는 어떤 그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또 꽤 많은 것으로 통계적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자, 노화로 인한 우울증 증상은요, 한마디로 회복하기가 힘들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신체적으로는 근육통, 복부의 통증 이런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게 되겠고요. 그 정서상으로는 내가 더 이상 나는 뭐 할 일이 없어 이런 절망, 그리고 무기력감, 성적 관심이 떨어지는 것도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인지력이 저하되면서 기억력이 떨어지죠. 우리가 이제 삶의 어떤 기억이라고 하는 건 아주 중요한데요. 이 기억이 바로 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기억력이 떨어지면 나라는 존재를 서서히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우울증으로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 활동이 어렵고요. 식욕저하, 뭐 이렇게 불면증을 겪는다든가 이런 행동적인 면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렇게 회복하기 힘든 노화로 인한 우울증, 이거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까요? 자, 우울증의 자가 진단입니다. 자, 그림에서 보시면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요.
자, 5개 이상의 증상이 2주 이상 지속하여 발생할 경우에는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노년기 우울증 대처법입니다. 나는 욕심이 많은 반면에 내 몸의 기능이 떨어지고 사회로부터 이제 분리가 되는 그런 환경에 살다 보니까 내가 생각한 것만큼 몸이 따라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욕심을 좀 버리고요. 자, 할 수 있는 일부터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 계속 있게 되면 우울증이 더 심해집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고 누군가에게 내 우울 증상에 이야기하고 솔직하게 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인간관계를 맺는 게 중요하고요. 전문가의 치료를 받아서 필요하면 약물 처방을 받을 수도 있고요. 상담 치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즐거운 활동을 찾아서 자주 참여하기. 일단은 이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내가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은데 햇볕이 쫙 쬐는 날, 날씨 좋은 날 밖에 나가서 그냥 무작정 무심코 이제 걷다 보면 10분, 20분, 30분이 지나면 저절로 내가 기분이 좋아지고 계속 걷게 되고 이로 인해서 몸의 혈액순환도 잘 되고요. 자, 이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밖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나가서 활동을 하고 필요한 경우에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 가지 모임도 자주 참여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은 뇌의 기능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중요한 결정은 우울한 상태에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결정은 잠시 미루고요. 그리고 우울증을 관리를 위한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시는 겁니다. 막연하게 내가 우울증을 내가 떨쳐버리겠다는 것보다는 현실적인 목표를 구체적인 방법을 내가